신세계 인터내셔널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단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의 그 비유를 하나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극단적 불투명성이라는 것인데요. 이 용어가 시스템을 공부하라고 하기 전에 근거 있고 신뢰성 있는 정보와 숫자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잘못된 값을 공시하면 분식회계이다. 그리고 분식회계는 형사처벌건이다 라고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이 코인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소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시는 그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드릴 수 있겠죠. 이것을 제가 하나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한 건데요. 부둣가에 어떤 벌크 화물이 야적이 돼 있고 그것이 이제 바람에 날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천막으로 아주 밀폐가 잘 되게 잘 덮어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나요. 부둣가 벌크 야적물이 천막으로 잘 덮여져 있다면 그 내용물을 볼 수 없다. 사진과 같이 덮으려면 인력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무언가 장비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덮어야 될 자재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명히 전문적인 좀 작업을 해봤던 경험이나 또는 필요한 장비들이 동원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덮을 능력은 없지만 그 내용물이 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물을 볼 수 있으려면 천막을 벗겨내야 한다. 그 결과가 일부는 비산먼지가 되더라도 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다. 이런 비유는 환경적으로라는 표현은 어떤 기업 경영에 대한 환경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좀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 불투명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래서 제가 이 기업 손익계산서를 쭉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극단적 불투명성이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비해서 부분적 불투명성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타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불투명성이 그런 어떤 경우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rotect the Protocol이라는 용어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어떤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용어로 소개가 됐습니다. 어쨌든 약간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은 다른 분야라기보다는 사실은 공시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같은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유를 해보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기업을 분석을 하더라도 이런 비유를 좀 해보고 싶다는 얘기죠. 주가를 보면은 32,25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는 3,150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의 어떤 처음과 끝만 비교한 거지, 중간에는 이 32,250원보다 훨씬 더 상승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올랐던 이 최고치에 비해서는 떨어진 상태로 기간으로 따라 비교한다면 하락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 장부 가격 대비 그 36%뿐이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의 어떤 그 자존심이 달린 일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한 2,300억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되고, 새롭게 그 소개하는 ESG 기업 가치로는 한 3,9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신세계가 38.9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정유경 씨가 15.14%, 국민연금 좀 들어와 있고, 네이버가 6.85% 들어와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은 3,218억 원으로서 3.6%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적게 올랐습니다. 2.6%. 거기다가 지급 수수료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지급 수수료가 977억 원, 3%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르풋은 993억 원이 말하자면 실적을 내서 12.7%가 증가했습니다. 수르풋율은 2.5%가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3.4%가 증가했습니다. 수르풋이 12.7% 증가하고, 반대로 OE는 그 운영비용은 3.4%밖에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생산성은 TOE 생산성은 1.42로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0.12%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94억 원으로서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억 8,4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매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제품보다는 상품 위주의 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에 들어와서요, 이 상품 제품 제공품을 그 WCAI로 그렇게 이 정의를 하고 정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12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상품이 크게 증가를 했죠. 근데 제품은 반대로 33억 원을 줄였습니다. 최근 뉴스가 패션 업계들이 그 주문호 생산이라든지 무재고까지는 아니지만은 재고를 줄이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봐서 제품 생산은 줄였는데 상품은 줄이질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2년 연속 계속해서 그 WCAI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0.4%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은 제품의 이 비중이 작기 때문에 54억 원밖에 되질 않고,
가공 비율은 총 그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요게 이제 그래도 0.9%가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운영 비용 중에서 이 인건비가 25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4.2%가 감소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직원 수가 101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균 임금은 분기에 1,890만 원으로서요. 전년 동기보다는 2.8% 평균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만 연간으로 따지면 한 7,54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마 이 중소기업 부분에서 중상 정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반비가 이제 23.7% 증가한 거가 두 번째 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나 이렇게 돈이 안 나가는 그런 비용은 제외를 하고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검증으로서요. 1번이 이제 스루풋 회계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한 증가액이 되겠고,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이제 회사가 제시한 건데, 갭이 34억 원 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 주석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추적할 단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요 부분만큼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불투명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투명성이 되겠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금액은 일치합니다. 증감액이. 그래서 이제 2단계가 사실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중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WCAI보다 매출 원가를 더 줄이게 됩니다. 이 금액이 이제 161억 원이니까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줄이면 매출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4억 원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상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불투명성에 대한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재고자산 관리 흐름으로 향후 공시가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죠. 뭐 하나의 상품이라고 쳐도 기초재고가 얼마 있었는데 상품 얼마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상품 판매는 얼마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들 하는 평가 손실 금액이 얼마고 혹시 모를 타개정 대체 이런 것까지 얘기해서 이 타개정 대체는 이제 매출 원가에 반영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매출 원가에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가 얼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분기에 0.6회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재고 회전이 늦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소수점 두 자리로 보면은 0.01은 증가를 했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픈율은 2.5%가 상승을 했고요. TOE 생산성도 크게 0.1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그 세 가지 요소가 상승을 했으면 분석 경험상으로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투명 가정도 검증은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원재료 가격이 아까 그 가공 비율의 그 상승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렇게 추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원재료 가격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루픈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판매 가격은 인상이 더 됐다. 이런 데이터가 입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2022년도부터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는 원재료 가격 추이와 상품 가격 추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상대적 불투명성 또는 부분적 불투명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투명하다고 가정은 할 수 있지만 그 가정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는 그 미래 가치로서 제가 이제 그 개발한 수치인데요. 이게 이제 14.7%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그 조금이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급 속도가 약간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수급은 좀 지연이 됐더라 하더라도 납품협력업체나 원재료, 또 상품 매입 등을 위해서는 대금직이 빨라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현금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 원가 회계 사고 방식으로 연간 얼마나 매출이 될 수 있을 거냐 이것을 보면은 아마 1조 한 3,627억 원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매출 원가가 뭐 5,947억 원뿐이 안 되는데요. 그거는 요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총 제조 비용을 먼저 산출해서 기초 재고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면은 그것이 이제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재고를 줄인다고 다들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한 5% 줄일 수 있는 목표를 가정하는 것을 그 가정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이 총 제조 비용보다도 재고가 줄면은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원가 회계의 맹점이기도 한 거죠. 재고가 감소를 했으면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그만큼 증가했을 텐데 원가 회계는 그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단품 그 판매라고 해서 비유를 했을 때 고급 그 상품으로서 135만 천 원에 이제 그 매출을 하려고 어떤 회사에 이 가격 제한을 했다. 그 경우에 이제 예상 이익은 11만 9천 원 남는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 가격 제시를 했는데 계약은 130만 원에 됐다. 그러면 남는 돈은 이제 56,900원뿐이 안 된다. 그래서 회사로서는 이것은 그 계획보다도 한 반 정도뿐이 못하는 거니까 좀 더 매출 증가를 더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매출을 10%더 올리면은 그 143만 원에 매출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계획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10만 원은 이제 될 수 있다.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원래 그 생각은 한 135만 원이었는데 143만 원까지 그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목표가 돼야 되겠죠. 이 143만 원으로 판매가 됐을 때 그 예상 매출원가는 65만 9천 원으로서 이렇게 그 산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말까지는 재고를 10% 줄인다고 했을 때 총 제조 비용은 63만 7,900원 밖에 되질 않는데 재고가 줄면은 이렇게 65만 9,900원 거의 66만 원 선의 그 매출원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 패션 회사들이 만약에 재고를 줄인다면은 경영성과가 나아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익을 못 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스루프 쪽에서 어떻게 그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매출액은 한 1조 2,925억 원, 1조 한 거의 3천억 원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수는 스루픈율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재고 회전율도 그 변동이 없다. 이렇게 그 봤을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그 예측을 해봤을 때 운영 비용에다가 목표 이익을 더해 가지고 그것을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이제 예상 매출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사하게 나오죠. 1조 3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그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단품 납품이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할 때 아까 원가액에는 한 그 130 몇만 원 선으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스루프 손익으로 그 예가를 잡아 보면은 128만 원 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그 가공비를 배부하고 재고자산의 어떤 이 말하자면 증감액에 관계없이 그 매출 재료비로 그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결국 그 이 스루프 사고 방식 속에서는 이 128만 7천 원 견적을 내게 되는데 계약은 그 원가액이고 달라서 130만 원이하는 120만 원의 계약을 하는 것이 양심적이고 이게 맞는 수치다. 이렇게 이제 또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원가 회계보다도 남는 돈이 3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좀 목표가 한 10만 원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이 변수가 그 스루프 쪽에서 제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루프율을 올린다는 거죠. 첫째가.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요즘 뭐 불경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더 그 판매 가격은 못 올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30.8% 가져가자. 대신 우리가 재고 회전율을 좀 올려보자. 재고를 감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 이것은 이제 판매량을 더 증가시켜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순위로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10.2% 이 증분율이 되겠습니다. 2.4회전인데 그 0.2회전만 좀 올려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비례적으로 매출 재료비도 10.2%만큼 상승한다고 증가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 최종 남는 돈은 87,800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보다 그 계획은 제한가가 11만 7천원 버는 거였는데 그건 못 미치지만은
매출액이 그 원가 회계 매출액 예상액하고 유사한 수준이 됐을 때 87,800원 뿐이 이 매출이익이 안 나온다. 이런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루풋 회계는 사고방식을 1순위를 그 스루풋의 증가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스루풋율로도 그것을 산출해 볼 수 있겠죠. 절대치는 이제 스루풋을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지만 어떤 그 평가 지표라든지 그러면 다른 거하고 연관해서 아까 그 이 매출액을 그 예측한다든지 또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럴 경우 손익분기점 뭐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는 스루풋율이 그 또 핵심적으로 또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동시적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스루풋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제약이론 경영에서는 기업의 목적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쉽게 인식이 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목적에 그 동의하지 않는 그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이 방송 내용들은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벌어야 인건비도 인상해주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데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거 본다면은 이걸 부인할 사람은 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부인하는 부류가 있다 그러면은 사회주의자든지 공산주의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의 의사결정은 그 ESG에서 그 지배구조 뭐 이런 거 운운을 하는데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은 뭐 이사회를 뭐 객관화한다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의사결정은 주식회사인 경우 자본주의에서는 1인 1표가 아니고 1원 1표가 돼야 된다는 그 원칙이 무너진다면은 ESG는 거부돼야 될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 명분들이 그 환경, 사회 이런 걸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2순위가 이제 인벤토리인데 인벤토리를 현실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었던 게 제가 재고 회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 회전율을 계속 증가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2순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것 또한 그 매우 중요한 거고 재고 회전율을 결국 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일본을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납품 생산 기간을 짧게 한다든지, 이 뭐 제공품을 줄인다든지 등등이 모두 이제 생산 관리 방법을 그 좀 그 잘해서 그렇게 그 재고가 과잉 재고가 안 나오도록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경영 기법들이 포함되는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3순위가 이제 원가의 회계에서 중요시하는 이제 비용, 운영 비용. 운영 비용은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이 3순위로 따져라. 써야 될 때는 돈을 써야 된다. 특히 그 제약 공정은 돈을 더 투자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모든 것을 아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제약이 있는 공정은 그거 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돈을 더 써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잔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장을 돌려야 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것을 그 원가 절감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 스루풋 그 회계에서 그 얘기하는 또 제약이론 경영에서 얘기하는
그 TIO의 그 이익 동인 순서를 결론적으로 그 최종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